안녕하세요, 주실장입니다. 이번 영상 HLB 보도록 할게요. 우리 HLB 주주님들 많이 기분이 좋지 않으실 날들일 겁니다. 5월 17일 금요일 날 67,000원 찍었었고, 그리고 오늘이죠. 이제 5월 20일은 현재 47,000원대에 머무르고 있네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어떤가요? 이럴 줄 아셨나요? 이럴 줄 몰랐다라고 말하시면은 사실은 좀 안 되고요. 이럴 수도 있을 줄은 알았다 정도는 생각하셨어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뭐였어요? 적어도 지난주 동안 제가 방송했던 동안에는 정말 여러분께 강조했던 게 있어요. 뭐다? 100%란 없다. 여러분들께 99%의 기대를 가지고 상승의 점 찍더라도 1%에는 대비해야 한다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려왔어요. 제가 한번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한번 영상으로 보실까요? 그런데 지금 이 두 가지 케이스들은 전부 다 뭘 전제로 하고 있죠? FDA 승인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고려하셔야 된다. 승인이 안 될 수 있는 가능성. 아니 야 지금 이 약 좋다고 지금 한참 얘기해놓고서 이 약 좋다고 얘기해놓고 이제 와서 승인이 안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건 무슨 논리냐. 그게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약은 좋아요. 약은 좋은데 여러 다른 제반 시설의 이유 뭐 생산 시설 뭐 이런 여러 환경적인 이유로 거절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케이스냐면요. 이뮤니티 바이오라는 거 기업의 방광이온 신약은요. 그 파이널 리뷰죠. 그 FDA 승인 앞두고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파이널 리뷰에서 문제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절됐다. 왜? 생산 시설을 보완해라. 김새죠? 뭐 이런 이유로 만약에 거절했으면 진짜 김새일 거예요. 그쵸? 근데 뭐 얘네라고 준비 제대로 안 했겠습니까? 이게 이렇다니까요. 안 될 수가 있다. FDA 승인이 안 될 수가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한다는 거 제가 한번 또 짚어봅니다. 제가 이 방송을 보시면은 여기 언제로 적혀 있죠? 5월 3일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일주일도 아니군요. 더 하고 한 2주 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려왔다. 이거 주의해야 된다. 제가 강조를 했던 게 무조건 오른다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거는 정말 도박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왔어요. 하나 정정해야 될 거는 이제 이게 방광염이 아니죠. 방광암 치료제죠. 요거 이제 다시 차트로 넘어가면은 이 약 이름이요. 안크티바였습니다. 안크티바. 이게 2023년이죠. 요때 이때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거 이제 미국 겁니다. 그래서 6달러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불발됐죠. 얼마로 떨어졌냐? 2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새토막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과정까지 재승인을 신청하기까지 지지부진한 과정을 겪다가 나중에 이제 한 9달러 됐나요? 한번 차트 보시죠. 자, 이게 이뮤니티 바이오에 대한 이제 주가 차트입니다. 1년으로 하기엔 약간 조금 길어가지고 잘 안 보여서 5년 차트로 찍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거는 대략 이맘쯤입니다. 2024년 살짝 뾰족하게 나온 거 보이시나요? 요때가 기대감이 폭발했던 때. 얼마였죠? 5.54달러? 뭐 이렇게 어디 갔니? 5.54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5월 5일 날. 그런데 불발됐어. 그러고 나서 5월 19일 날 2.9달러, 2.5달러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바닥이죠. 1달러 때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돼서 이제 좀 이제 재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이제 분위기가 오니까 그제서야 다시 좀 회복하는가 싶었더니 결과적으로 2024년 5월에 오케이가 났습니다. 4월이었나요? 4월에 오케이가 나서 5월이군요. 총 얼마까지 됐냐? 9달러까지 떴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2023년 그냥 4월이라고 칠게요. 그리고 2024년 5월이라고 칩시다. 요때 6달러였던 게 2달러가 됐다가 쭉 하다가 나중에 5월이 되어서야 9달러가 되었다는 거. 그래도 6달러에서 9달러까지 올라가면 좋은 거 아니냐? 그럼 잘 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기간, 이 소중한 1년은 누가 책임집니까? 이걸 누가 책임지냐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께. 너무나도 최대한의 수익을 우리 노리지 말자. 안전한 마진은 좀 챙길 필요가 있다. 제가 강조를 늘 드립니다. 우리 HLB도 보안 요구 서한을 받게 됐어요. 이거 CRL이라고 합니다. 보안 요구 서한. 이게 이제 뭐냐면요. 추가 실사가 필요하거나 혹은 또 자료. 이거를 이제 보완을 해야 될 때 보내는 서한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반영을 해서 승인을 재신청해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피드백이죠, 피드백.
그런데 이 피드백을요, 자세히 살펴보시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생산 과정. 생산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나 지적이 나왔어요. 그 두 번째로는 실사가 조금 부족했다. 실사가 부족했다.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를 보실게요. 생산 과정이 무엇이냐? 아니, 리보세란이 멀쩡하다고 하더니 이거 리보세란 생산에 문제 있었던 거냐 하시면 그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막, 우리 뭔지 아시죠? 우리 리보세라님만 치료제로 쓰는 게 아닙니다. 캄렐리주막이랑 같이 병용해서 쓰는 요법인 거예요. 근데 요 생산 과정에 이제 CMC가 뭐냐면요, 화학, 제조, 그리고 품질 관리, 이거를 이제 CMC라고 말하는데, 이 CMC 사항이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받은 거예요. 리보세라님은 지적 안 받았습니다. 여기서 관련된 기사들을 좀 이렇게 제가 훑어봤거든요. 이거 보면요, HLB가 우리 진양권 회장님이 알았냐 몰랐냐, 사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냐면은 몰랐으면은, 이 항서제약의 문제를 아예 몰랐으면은 그래 억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만약에 인지가 된 거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여기 지금 회장님을 욕하는 건 좀 아닙니다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숨겼다고밖에 저는 볼 수 없다. 숨겼다. 이거는 확실하게 조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HLB는 숨긴 게 맞을까? 숨긴 게 맞나? 이건 이제 좀 또 두 가지 경우로 볼 수가 있는데, 숨겼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은요, 최근에 있었던 보도들에서 특히 우리 3월 26일 날 파이널 리뷰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고 나왔던 보도를 이제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과연 이 파이널 리뷰 관련된 내용, 검토할 내용에 캄렐리주맙의 CMC에 대한 언급이 조금이라도 없었는가? 뭐 우려사항이랄지. 왜냐면은 이게 우려가 됐으면 제가 공청회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근데 공청회를 안 했잖아. 그럼 어디서 분명히 서면으로라도 물어본 게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FDA가 동네 구멍가게가 아니에요. 얘네들이 문제가 있다 싶은 거는 어떻게든 언지를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진양구 회장님이 알면서 숨겼는가? 아니면은 이거를 몰랐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흘려봤다고 해야 되나? 뭐 어쨌든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 문제가 상당하다. 왜냐하면 이건 주주들에게 내용을 공개한 자리잖아요. 특히 솔직히 언론 플레이 많이 하시잖아요. 직접 나서서 가지고. 그런데 이 관련된 내용을 나는 1도 몰랐다 하면은 직무유기죠. 그리고 알면서 제대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는 그거는 약간 호도한 거죠. 그렇죠? 아마도 여기서 저희를 제가 음모론적인 관점으로 보자면은 우리 바이오 업체들은 뭐가 제일 필요해요? 뭐가 제일 부족해요? 자금이 부족해요.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자금을 좀 충당을 좀 해야 하려면은 뭐 유상증자를 해서든 뭐를 해서든 돈을 계속 이렇게 끌어모으는데, 만약에 행여라도 FDA 탈락 승인 거절? 이 승인 X의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같이 보도를 하면은 홍보적인 기사에 좀 역할이 좀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거를 봤지만 언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왜? 돈이 유출되면 안 되니까.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자면요. 그래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우리 HLB의 보도 방식이 아주 투명한 게 아니라면 우리는 앞으로 우리 HLB 관련된 기사를 볼 때 최대한 중립적으로, 뭐 이런 말도 있죠. 중립기업 막는다고. 중립적인 애티튜드를 갖고 혹은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 HLB를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저랑 스터디 하시는 분들한테도 요것도 제가 강조하거든요. 여러분들께 조금 마음을 들뜨게 하는 기사들은 참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걸 불안하게 하는, 좀 걱정되게 하는 기사들은 사실 많지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우리 앞으로 HLB 관련된 내용들은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보고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건 제가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좀 더 중요한 내용으로 가보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일단은 우리 HLB의 진행 방향을 보면요. 당연히 이제 항소제약이랑 좀 얘기를 해서 CRL, 이 보안 요구 서한, 요거에 대한 이제 정리를 좀 해야겠죠. 그래서 요거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캄릴리주마브의 어떤 그냥 캄릴 할게요. 얘네의 지금 CMC 사항을 체크를 계속 이제 아마 하게 되겠죠. 이제 이걸 정리를 해야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얘네가 조금 더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은 항서제약이 HLB의 계열사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파트너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또 물론 얘네들 입장에서도 잘 하고 싶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또 이상한 곤조를 부릴 수도 있다. 곤조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 그냥 이상한 생떼를 부릴 수도 있다. 얘 잘하고 있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저런 마찰이 있을 수 있다. 의견 불일치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건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건 좀 약간 글로벌 이슈랑 관련이 있는 게요. BIMO. 이게 뭐냐면은 생체 연구 모니터링 시스템 요건데 이제 뭐 요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이제 임상 같은 거죠. 그쵸? 임상 진행을 하는 건데 이 FDA가 이 심사를 하는데 요걸 하는데 이 인종 구성이 80% 이상이 아시안인 거예요. 물론 뭐 인종에 따라서 뭐가 다르다 이렇게 이런 인종차별적인 거를 뭐 내세우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다양한 인종들이 고려가 돼야 되죠.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쪽 분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전쟁이죠. 지금 뭐 먹고 사는 문제 이거보다도 살아남는 게 중요한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거기서의 이제 임상 데이터가 많이 확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되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소수의 백인 이제 관련된 정보가 부족하다.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이제 HLB의 문제라기보다는 FDA의 FM적인 원칙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왜냐면은 우리 진양군 회장님도 이거에 대해서 지적할 줄 몰랐다라고 말을 하신 거죠. 왜냐면은 이런저런 변수가 워낙 많잖아요. 코로나도 그렇고 또 뭐 있었죠? 아까 말씀드린 전쟁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FDA는 얘네들 자료를 확보하자라는 이제 그런 거였다. 뭐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서 이 과정들 이 두 개의 개선 과정이라 치죠. 개선 과정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 하면요. 일단은 우리 CR을 볼까요? CRL 같은 경우는 1년 안에 이제 그 CRL을 이제 받게 되면은 재신청, 취하, 공청회 요청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무조건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취하는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공청회 아니면 재신청인데 이제 보통 재신청인 거죠. 이 재신청이 어떻게 걸리는지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리서미션이죠. 재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클래스 1, 클래스 2.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쉬운 거, 어려운 거, 뭐 이런 건데 보시면 검토 대상 문제, 상대적으로 간단한 문제, 클래스는 복잡한 문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게 어떤 것들로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임상 데이터와 관련된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이런저런 앞뒤 과정까지 다 포함을 한다면은 적어도 6개월 이상은 6개월 이상은 좀 진척이 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클래스 1으로 신청이 된다면은 2개월 안에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저는 좀 보수적으로 본다.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내부적인 내용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우선은 2개월에서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뮤니티 바이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얘네가 어떤 이유로 됐었다? 뭘 보완을 하라고 했었다. 마찬가지로 해서 CR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2023년 언제죠? 뭐 4월 그때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까이고 나서 쭉 겨우겨우 거쳐서 올해 24년 5월에 재승인이 났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이제 이 기간이 이해가 되시나요? 대략적으로 인지하고 초반에 상황 정리하고 그 다음에 뭐 아마 6개월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신청해서 검토 받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간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년이라는 게 엄청 긴 기간이 아니다.
통상적인 기간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HLB도 우리 리보세라님이 FDA 승인 재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가 과연 24년 하반기에 가능할까? 이거는 정말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술적인 차원에서의 반등이라든지 혹은 또 그 이후에 또 가격이 내려가면서 오는 또 매수세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또 세력들이 또 지금이 기회라서 또 한참 매집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등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예전처럼 폭발적인 상승은 당장은 기대하기는 어렵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어떤 전략을 갖춰야 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해졌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뭐 있어요? 우리 FDA 승인 재신청, 그쵸? 그 이외에 우리 HLB의 다소 투명하지 못했던 보도들, 이런 것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앞으로의 HLB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마주 낙관적으로만 기대하는 거는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차트의 어떤 흐름을 계속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나가야 되는 타이밍, 비중을 조절하는 타이밍을 우리가 잡아볼 필요가 있다. 그거를 제가 확실하게 이번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문자 보여드릴게요. 저랑 HLB 계속 스터디 하셨던 분이세요. 보시면은 어떤가요? HLB 신청해 주시고 나서 시작은 좋았습니다. 3월 7일 제가 매수하시라고 안내를 드렸어요. 얼마에? 시초가 이때입니다. 얼마였죠? 8만원. 8만원에 매수하시라고 했고 매도를 언제 하라고 했죠? 3월 26일 요때 파이널 리뷰 조기 보도 때 재료 소멸 효과가 있어서 이제 하락이 될 것이다. 당분간 하락이 있을 것이다 해서 12만원에 제가 매도하시라고 안내를 드렸어요. 그리고 바로 제가 예상한 대로 곤두박질했죠. 그리고 나서 세력들에 의해서 9만원대 지지선이 받쳐줄 거다. 제가 계속 영상으로 말씀을 드려왔는데 그런 와중에 88,000원이 떴어요. 이거는 좀 괜찮다. 만약에 상승이 전제되고 FDA 승인이 전제된 거라면은 88,000원은 나쁘지 않은 괜찮은 매수가다. 2차 매수가다. 라고 해서 이렇게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제 여러분들께 이렇게 이제 안내를 드린 것은 마지막이네요. 5월 16일. 5월 16일이 언제입니까? 이제 미국 시간 기준으로는 아직은 FDA 승인 관련된 보도가 되지 않았을 시기죠. 그때도 우리가 이제 보통 기대감에 의해서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되게 주춤하는 모양이었어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이유가 여러 가지였었죠. 너무 이미 기대감이 많이 반영됐고 다들 알만한 뉴스여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불발 가능성 제가 영상으로 누차 말씀을 드렸듯이 어느 정도는 조금 미리 비중을 조절을 하셔야 된다 해가지고 2분의 1 이상 또는 전량 매도를 하셔라. 얼마에? 10만원에 매도하시라고 이렇게 안내를 제가 드려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못해도 한 10% 이상 수익은 난 거죠. 이때 매수하셨다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재진입 구간 차후에 안내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고 그게 제 마지막 문자였습니다. HLB 당분간은 암흑기인 건 맞을 것 같아요. 암흑기인 건 맞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이시죠? 오늘 4만원대 되니까 또 이렇게 사람들이 매수하려고 난리치는 거 보면은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HLB 좀 더 길게 보자. 길게 보자. 대신 우리의 돈은 좀 빼두자. 빼둘 필요가 있다. 요거를 제가 이번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번 영상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내 받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요. 왜냐면은 곤두박질 친다고 바로 터는 거 아닙니다. 언제든 또 올라오는 반등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기술적인 거로든 어떤 호재에 의한 거든. 왜냐면 이제 호재가 다 없어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면 또 만약에 6개월짜리 클래스인 줄 알았더니 2개월짜리 클래스라더라라고 하면은 이것 또한 호재죠. 왜냐면 금방 재승인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호재는 계속 있으니까 또 중간중간에 튀어오르는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세요. 어디로 연락 주시면 되냐면요. 010-4892-9671번 010-4892-9671번으로 HLB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래주시면요. 여러분들 소중한 돈 놓치지 않도록 더 이상 더 떨어지지 않도록 제가 여러분들께 HLB 매매 타점 바로 잡아드립니다. 지금 2차 매도까지 안내 드렸어요. 이제 남은 건 뭐죠? 3차 매수 혹은 매도 요 타이밍입니다. 요거 안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연락 주세요.
긴급 소식도 바로바로 공유해드리니까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정보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 대비 1억 만들기 프로젝트인데요. 여러분 포트폴리오 구성이 조만간 바뀌어야 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미국 기준금리가 계속 인하를 할지 아니면 동결을 할지 좀 아리송한 상태인데 현재는 좀 머뭇머뭇거리고 있죠.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인하가 되는 게 맞습니다. 언제 인하가 개시되느냐 이 정도만 다른 거고요. 지금 현재 시끌시끌한 종목들 있죠. 이를테면 HLB 또는 엔캠 이런 종목들은 더 이상 저점에 매집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아직 세력의 작전이 크게 돌입하지 않은, 그리고 언론에서도 관심이 집중이 되지 않은 그런 저평가 성장주들이 곧 다가올 금리 인하기를 주도할 미래가치 성장주다. 그런 종목들이 예비 스타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을요, 제가 메이저 증권사 이사님들과 전문가분들 만나서 전해 듣고, 그 중에서도 저희 팀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셀렉을 해둔 게 있어요. 미국 기준금리 인하 발표가 있기 전에 미리 매집을 한다면요, 담아두고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2024년 하반기 아니면은 25년에는 떡상하는 그런 기업들, 제가 최종적으로 엄선한 기준이 그렇거든요. 제가 늘 스터디 때 말씀을 드리죠. 최종적으로 엄선할 때 제가 기준을 정하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중장기 종목들은요. 첫 번째,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춰서 이를 국산화할 수 있거나 독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 또 두 번째, 현재 사업의 규모가 확장되고 있거나 확장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기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정세나 분위기에 편승해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업. 이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들만을 제가 엄선을 했어요. 분야는 다양해요. 반도체, 2차 전지, 조선, 헬스케어, 방위산업, 우주항공 등등 다양합니다. 이 종목들 중에는 지금 매수해서 중장기가 아니어도 사실은 단타로 수익도 낼 수 있는 그 정도로 관심이 많은 종목들이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굳이 이걸 중장기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극대화될 기업이니까. 뭐가? 수익이 극대화될 기업이니까. 2024년에 파는 것보다는 25년에 팔면 그만큼의 보상을 해주는 그런 종목들이니까. 그만큼 제가 꼼꼼하게 살펴본 기업들이고요. 미래 가치가 상당한 종목들이니까 제가 이렇게 안내를 드리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많은 경험 얻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정말 매수하셔서 1억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정보 얻어 가셔서 매집하시는 거 추천드리지만요. 매집 안 하셔도 돼요. 일단은 관망하시면서 스터디 하는 거죠. 주 실장이 얘기해 준 종목들이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오르고 있구나. 실제로 언론의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저는 공부로도 상당히 좋은 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1억이라는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드가 있어야 될 필요는 있겠죠. 한 1000에서 3000 정도면은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꼭 1000이 아니어도 돼요. 소액이신 분들도 꽤 계실 거 아니에요. 뭐 이를테면 100이든 300이든. 저는 이런 분들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인 목표를 1억으로 두고요. 그 전 단계로 지금 방에서 스터디 하시면서 매집하시고 수익을 내셔서 뭐 2천에서 한 3천 정도까지 수익을 만들어 보신다면은 그 다음에 다음번에 제가 또 방을 만들겠죠? 왜냐면은 금리 인하기 초기랑 또 중반이랑 후반이랑 매집해야 될 업종이랑 이런 게 달라요. 그래서 제가 스터디방을 나중엔 또 새로 리뉴얼 할 거거든요. 또 그때 1억을 목표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 번호 보이시죠? 010-4892-9671번, 010-4892-9671번으로 1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래주시면요, 제가 2024년 하반기부터 주도를 할 미래가치 성장주, 중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할 기대되는 성장주들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장을 못 드릴 때가 있어요. 제가 아마도 스팸 처리가 돼서 확인을 못했거나 아니면은 문자가 몰려오는 시기, 이를테면 뭐 식사 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퇴근 직후 아니면은 장 마감되기 직전, 요럴 때는 제가 답장을 확인하기에 문자가 많이 올 때가 있어요. 요럴 땐요, 1억이라고요. 010-4892-9671번으로 한 번 더 보내주시면요, 제가 그때는 바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기대될 만한 종목,
히든 종목 알려드리는 시간이에요. 제가 매일매일 10% 프로젝트라는 걸 또 따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단타 스윙 종목들 위주로 그때그때 안내를 드리는 방인데요. 제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막 있어요. 그 중에는 최근에 이슈도 타고 있고 또 세력들의 매집량도 늘어서 아 이거는 지금 시초가에 매수해 두면은 곧바로 15% 정도 수익 낼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종목을 하나씩 제가 원픽을 해서 안내를 드리는 방이거든요. 업체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업체는 요즘 핫하고 앞으로도 핫할 HBM 메모리랑 관련된 기업이에요. 여러분 HBM 메모리 기사에서 많이 보셨죠? 이게 뭐라고 하던가요? 그쵸? 고대역폭 메모리. 고대역폭 메모리의 장점은 뭐냐면요. 기존 메모리 대비해서요. 전력 효율도 높고요. 전력 효율도 높고 그리고 성능도 우수해서 앞으로 메모리 시장의 주요 품목이 될 메모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조금 더 실용성 있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AI 산업의 필수적인 메모리라고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게 중요한 메모리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HBM 메모리가요, 공정이 좀 어려워요. 같은 사이즈인데 더 집약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게 살짝 이해가 어려우실까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건축으로 좀 비유해 보자면은 단독주택을 짓는 거랑 아파트를 짓는 것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그쵸. 이게 더 어렵죠. HBM 메모리가 이 아파트 건설에 해당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 메모리가 단층 주택의 느낌이라면은 HBM은 고층에 겹겹이 층을 쌓아 올린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정이 좀 더 까다로워진다. 공정이 까다롭다는 게 단순히 그냥 아 어려운가 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단 조금 더 복잡하게 보셨으면 좋겠는 게 수율이 떨어지는 걸로 해석을 하시는 게 맞아요. 수율이 떨어진다는 건 뭐냐? 상품화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상품화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든다면은 로스가 많다는 뜻이겠죠. 그 로스율을 줄여주는 것, 이 로스율을 낮춰주는 게 이 업체의 핵심 기술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기술인지 아시겠죠? 로스가 떨어져야 상품화할 수 있는 게 늘어나고 수율도 높아져서 공정에 따른 어려움도 극복해서 매출과 이익이 오르는 핵심 기술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 이익 다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 다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투자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외국인이랑 기업 투자 제한이 최근에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 기업에는 호재라고 볼 수 있죠. 차트도 보시면 거래량이 전에 비했을 때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더불어서 언론의 보도도 점차 많이 되고 있기 시작했어요. 이 기업에 대해서. 제가 이 종목 관련해서 문자를 이렇게 안내를 드렸어요. 매일매일 10% 프로젝트 시초가에 매수하시고 10에서 15%에 매도하시라. 이게 3월 28일의 일이었는데 3월 28일이 언제였는가 하면은 대략 이쯤입니다. 3월 28일에 이렇게 많이 올랐죠. 그래서 대략 11,000원대에서 매수해서 13,500원에 매도를 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정보를 안내를 해드려요. 그리고 나서 또 하락이 또 이어지고 이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보가 조금 긴박해요. 유효 기간도 좀 짧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문자를 바로 드리면요. 바로 매수 거셔야 되고요. 바로 매도하셔야 돼요. 그런 취지로 진행되는 게 매일매일 10% 프로젝트다. 저기 보시면은 이렇게 번호가 나와 있죠? 010-4892-9671번으로요.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매일매일 10% 수익 가능한 단타 스윙 종목을 저희가 공유를 해드리니까요.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바로바로 안내를 드립니다.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수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 이 사람이 얼마나 잘 맞추나 보자. 궁금하시면은 그렇게 문자 남기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켜보시다가 아 정말 주실장이 잘 알려주고 있네. 정말로 수익이 나고 있네. 판단되시면 한 세 번째, 네 번째 문자 드리는 정보 드리는 것부터 매수하시면 되겠죠. 저는 이 매일 10%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히든 종목을 알려드리는 이유가요. 좀 즐겁게 투자하자는 마음도 큰 것 같아요. 중장기 투자 당연히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아무래도 단기 수익을 내는 거에 또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젝트도 별개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010-4892-9671번으로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럼 저 주식비서 주실장이 알려드리는 히든 종목들 바로바로 문자 보내드릴 테니까요. 문자 히든이라고 한번 또 보내주세요. 저 주실장이 이렇게 열심히 알아보고 정보 공유해드릴 테니까요. 대신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